오늘 미국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그 중심에는 손흥민과 그의 듀오, 부안가가 있었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에너자이저 파크. 적지의 함성은 천둥처럼 울려 퍼졌고 기자석은 긴장으로 뒤틀렸습니다. 전반 초반 손흥민이 공을 잡는 순간 3명의 수비진이 벽처럼 몰려들어 숨통을 조여왔고 부안가는 빈 공간으로 몸을 던지며 손흥민을 향해 신호를 보냈습니다. 런던에서 온 베테랑 논설위원은 직감했습니다. 역시 변한 게 없어. 그의 머릿속엔 런던에서 보았던 오래된 장면이 스쳤습니다. 이기심이 부른 불신, 경기장을 지배하던 야유, 그리고 끝내 무너져버린 토트넘의 팀워크. 그 기억은 여전히 지워지지 않은 그림자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익숙한 장면이 또다시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 순간 그의 확신은 산산이 부서졌고 관중석을 덮친 건 야유가 아니라 뜻밖의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런던 이브닝 스탠다드의 논설위원 마크 데이비슨입니다. 25회를 축구 취재에 바쳤죠. 오늘 밤 세인트루이스 시티파크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에너자이저 파크 조명이 잔디 위로 쏟아졌습니다. 날카로운 백색 광이 필드를 칼처럼 가로질렀고 관중석 벽면에서 울려 퍼지는 함성은 진동처럼 기자석 바닥을 흔들었습니다. 펩시 캔을 쥔 미국 팬들은 붉은 유니폼을 흔들며 고함쳤고 그 속에서 풀어헤친 넥타이와 펜을 든 기자들의 시선은 한 곳으로 모였습니다. 바로 손흥민이었죠. 전반 3분 그가 중앙에서 공을 받았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수비진이 삼각형 진영으로 달려들었어요. 센터백 하나, 풀백 둘. 거친 몸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손흥민의 오른쪽 어깨가 꺾였고 왼발은 뒤로 밀렸습니다. 수비수 셋이 공을 빼앗으려 체중을 실어 밀어붙였죠. 그 순간 부안가가 왼쪽 빈 공간으로 뛰어들며 팔을 휘둘렀습니다. 목청을 긁는 외침이 터졌어요. 공을 달라는 신호였습니다. 기자석 바로 옆에 앉은 동료가 중얼거렸죠. 저 아프리카에는 또 득점왕 생각만 하는군. 나는 펜을 들었고 메모장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아시아 선수는 결국 피지컬 앞에서 무너진다. 팀워크도 희망 없다. 손흥민의 몸이 기울었습니다. 무릎이 잔디에 닿으려는 찰나 그의 시선은 부안가를 향했어요. 그러나 공은 앞으로 밀려났고 세인트루이스 수비수가 공을 가로챘습니다. 관중석이 터져나왔죠. 역시 런던에서 본 그대로야. 부안가는 고개를 저으며 뒷걸음질했습니다. 손흥민은 일어나 유니폼의 잔디를 털어냈습니다. 그 표정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분노도 후회도. 그저 고요했죠. 나는 펜을 내려놓으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밤도 그렇게 끝나겠지. 그러나 잔디 위 공기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반 8분 손흥민이 오른쪽 터치라인에서 공을 받았습니다. 수비수 하나를 제치고 페널티 박스 근처까지 치고 들어갔어요. 크로스를 올렸습니다. 공이 포물선을 그리며 골문 앞으로 휘어 들어갔죠. 그러나 궤적이 너무 높았습니다. 골키퍼가 두 발을 차며 점프했고 공은 그대로 그의 장갑 속으로 빨려 들어갔어요. 관중석에서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기자석 앞줄에서 누군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역시 그 수준이야. 나는 고개를 들지 않고 메모를 이어갔어요. 정확도 부족. 압박 상황에서 판단력 흐림. 전반 12분, 이번엔 부안가의 차례였습니다. 중앙에서 공을 받아 전진했죠. 수비수 하나를 앞에 두고 드리블을 시도했어요. 그러나 터치가 길어졌습니다. 공이 발에서 반 걸음 이상 떨어졌고 세인트루이스 미드필더가 재빠르게 발을 뻗어 공을 빼앗았습니다. 역습이 시작됐어요. 관중석이 폭발했습니다. 퇴물이야. 한 남자가 양손으로 입을 감싸며 고함쳤습니다. 또 그 부안가야. 여자의 목소리가 이어졌죠. 붉은 유니폼을 입은 팬들이 일제히 야유를 쏟아냈어요. 부안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뛰었죠. 기자석 뒷줄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뉴욕 타임스 스포츠 데스크의 톤이었어요. 득점왕은 부안가 차지겠지. 팀은 무너져도 상관없잖아. 옆에 앉은 ESPN 기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흥민은 공만 빼앗기고 부안가는 혼자만 챙기고. 뻔한 그림이지.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내려다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오늘도 똑같은 패턴이구나. 런던에서 보았던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토트넘 홈구장, 백하트 레인. 손흥민이 공을 잡으면 동료는 외면했고 팬들은 실망의 한숨을 내뱉었죠. 그리고 결국 팀은 무너졌습니다. 손흥민이 하프라인 근처에서 멈춰 섰습니다. 부안가는 상대 진영 깊숙이 서 있었어요.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30m쯤 됐습니다. 그 거리가 런던에서 본 균열처럼 느껴졌죠. 그러나 스코어보드는 아직 0대 0이었고 경기는 막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전반 15분 세인트루이스 수비진에서 균열이 생겼습니다. 센터백이 사이드로 패스를 시도했어요. 공이 잔디 위를 굴러갔습니다. 그러나 궤적이 짧았죠. 풀백이 발을 뻗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공은 그대로 중앙 빈 공간으로 흘러갔어요. 바로 그 순간 부안가가 움직였습니다. 폭발적인 스타트였습니다. 세 걸음 만에 공을 낚아챘어요. 수비수 하나가 뒤쫓아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부안가는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오직 골문만 바라봤습니다. 페널티 박스 안으로 파고들었죠. 골키퍼가 앞으로 튀어나왔습니다. 양팔을 벌리며 각을 좁혔어요. 부안가의 오른발이 뒤로 당겨졌습니다. 관중석이 숨을 멈췄죠. 나는 무의식 중에 펜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페널티 박스 밖 20m 지점. 부안가가 슛을 때렸습니다. 공이 낮게 깔렸어요. 잔디를 스치듯 날아갔습니다. 골키퍼가 몸을 던졌지만 손끝이 스쳤을 뿐이었죠. 공은 그대로 골망 왼쪽 구석을 흔들었습니다. 골이었습니다. 관중석 한쪽에서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원정 팬 섹션이었어요. 손뼉 소리와 함성이 뒤섞였습니다. 부안가는 코너 쪽으로 달려가며 양팔을 벌렸죠. 동료들이 그를 에워쌌습니다. 손흥민도 뛰어왔어요. 부안가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나는 멍하니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펜이 멈춰 있었어요. 노트에는 반쯤 쓰다 만 문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욕심만 부리던 그가 이렇게 침착하다니. 그 순간의 슛은 감정이 없었습니다. 오직 계산만 있었죠. 정확한 타이밍, 완벽한 각도, 흔들림 없는 집중. 기자석이 웅성거렸습니다. 토니가 휘파람을 불었어요. 생각보다 괜찮은데? ESPN 기자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한 골로는 부족해. 아직 멀었어. 나는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글자가 써지지 않았어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스코어보드가 바뀌었죠. 1대 0. 처음으로 내 확신에 작은 금이 갔습니다. 손흥민이 킥오프 서클로 돌아가며 부안가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짧은 고개 끄덕임이 오갔어요. 그 시선 속에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전반 추가 시간 경기장 전광판에 이 숫자가 떴습니다. 세인트루이스가 코너킥을 얻었어요. 공이 페널티 박스 안으로 날아왔습니다. 혼전이 벌어졌죠. 수비수와 공격수가 뒤엉켰고 헤딩이 빗나가며 공이 박스 밖으로 튕겨 나왔습니다. 미드필더가 공을 잡았어요. 역습 찬스였습니다. 손흥민이 하프라인을 넘어 전력 질주했습니다. 수비수 둘이 뒤쫓아왔어요. 왼쪽에서 부안가도 함께 올라갔습니다. 미드필더의 롱패스가 허공을 갈랐죠. 공이 포물선을 그리며 손흥민의 진행 방향으로 떨어졌습니다. 손흥민이 가슴으로 공을 받아냈습니다. 한 번의 터치로 속도를 죽이지 않았어요. 공이 발밑에 착 달라붙었습니다. 페널티 박스 안으로 파고들었죠. 골키퍼가 나왔습니다. 각도가 좁아졌어요. 센터백이 슬라이딩 태클을 시도했습니다. 손흥민은 왼쪽으로 공을 밀어냈어요. 반박자 빠른 움직임이었습니다. 수비수의 발이 허공을 갈랐죠. 그리고 오른발 슛. 공이 골키퍼의 왼쪽을 파고들었습니다. 골망이 흔들렸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옆 기자가 놀라 쳐다봤어요. 관중석 한켠에서 태극기가 흔들렸습니다. 한국 팬들이 소리쳤죠. 손흥민, 손흥민. 그 외침이 미국 팬 섹션으로 번졌습니다. 영어도 스페인어도 아닌 한국어 이름이 경기장을 채웠어요. 손흥민은 코너로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부안가를 향해 걸어갔어요. 두 사람이 포옹했습니다. 동료들이 우르르 달려왔죠. 등번호가 겹쳐졌고 함성이 잔디를 흔들었습니다. 기자석이 술렁였습니다. 토니가 노트북을 두드리며 중얼거렸어요. 이건 예상 밖인데. ESPN 기자는 카메라를 들어 리플레이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트래핑, 드리블, 슛. 완벽했어. 나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메모장을 펼쳤습니다. 아까 썼던 문장들이 보였죠. 아시아 선수는 결국 피지컬 앞에서 무너진다. 펜을 들었습니다. 그 위에 가로줄을 그었어요. 새로운 문장을 적었습니다. 결과로 보여주는 건 이런 것이구나. 스코어보드가 2대 0을 가리켰습니다. 전반이 끝났어요. 선수들이 터널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손흥민과 부안가는 나란히 걸었죠. 오래된 편견에 금이 아니라 구멍이 뚫리기 시작했습니다. 후반 7분 손흥민에게 완벽한 기회가 왔습니다. 미드필더의 스루 패스가 수비 라인을 뚫었어요. 손흥민이 공을 받았습니다. 페널티 박스 안 골문까지 12m. 골키퍼는 니어 포스트를 지키고 있었죠. 파 포스트가 완전히 열려 있었습니다. 슛 각도는 완벽했어요. 나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달아 터졌어요. 관중석이 숨을 죽였습니다. 손흥민의 오른발이 뒤로 당겨졌죠. 그러나 슛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이 고개를 돌렸어요. 왼쪽을 바라봤습니다. 부안가가 그곳에 있었죠. 수비수 하나를 등지고 서 있었습니다. 손흥민의 왼발이 공을 밀어냈어요. 낮은 패스였습니다. 공이 잔디를 따라 부안가에게 굴러갔습니다. 부안가가 몸을 돌렸습니다. 슛을 때렸어요. 그러나 수비수의 다리에 맞았습니다. 공이 코너로 빠져나갔죠. 기회가 사라졌습니다. 관중석이 웅성거렸습니다. 득점 욕심조차 없는 건가? 한 남자가 양손을 벌리며 고개를 저었어요. 저런 걸 왜 넘겨? 여자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원정 팬 섹션에서도 탄식이 새어나왔죠. 기자석이 더 시끄러웠습니다. 토니가 비웃음을 터뜨렸어요. 토트넘이 왜 놔줬는지 알겠군. ESPN 기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기 기회를 스스로 버리네. 저건 멘탈 문제야. 나는 펜을 든 채 멈춰 있었습니다. 방금 본 장면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완벽한 슛 찬스였습니다. 해트트릭까지 한 골 남은 상황이었죠. 그런데 왜 패스를 선택했을까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스스로 빛을 지우려는 건가? 메모장에 물음표를 그렸어요. 런던에서 봤던 손흥민이 떠올랐습니다. 기회가 오면 반드시 마무리하던 모습. 그러나 지금은 달랐어요. 너무 달랐습니다. 손흥민이 코너킥 준비를 위해 뒤로 물러났습니다. 표정은 평온했어요. 후회도 아쉬움도 없었습니다. 부안가가 그를 보며 고개를 숙였죠. 미안하다는 제스처였습니다. 경기장 공기가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2대 0 리드 상황. 그러나 관중석에는 의문이 남았고 기자석에는 비아냥이 맴돌았습니다. 나는 펜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어요. 대체 무슨 생각인 거지? 손흥민은 그저 자기 위치로 돌아갔고 경기는 계속됐습니다. 후반 15분 페널티 박스 안이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코너킥이 들어왔어요. 공이 골문 앞으로 휘어졌습니다. 수비수와 공격수가 뒤엉켰죠. 헤딩 경합이 3차례 이어졌습니다. 공이 여기저기 튕겼어요. 골키퍼가 펀칭을 시도했지만 주먹이 빗나갔습니다. 혼돈이었습니다. 공이 페널티 스팟 근처로 떨어졌습니다. 수비수 둘이 동시에 발을 뻗었어요. 그 사이 작은 틈이 생겼습니다. 반걸음도 안 되는 공간이었죠. 손흥민이 그 틈을 읽었습니다. 몸을 낮췄습니다. 어깨로 수비수를 밀어냈어요. 공이 발밑으로 굴러왔습니다. 골키퍼가 앞으로 나왔죠. 각도가 거의 없었습니다. 센터백이 뒤에서 달려들었어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손흥민의 오른발이 움직였습니다. 스윙이 짧았어요. 공이 낮게 쏘아졌습니다. 골키퍼의 다리 사이를 파고들었죠. 수비수의 발이 스쳤지만 방향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공은 그대로 골라인을 넘었어요.
골망이 흔들렸습니다. 나는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박수를 쳤어요. 무의식이었습니다. 옆 기자들이 놀라 쳐다봤죠. 토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크, 자네 런던 사람 맞아?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손뼉을 멈출 수 없었어요. 관중석이 폭발했습니다. 원정 팬들이 태극기를 흔들었어요. 미국 팬들도 일어나 박수를 보냈습니다. 손, 손, 손. 이름이 리듬처럼 반복됐죠. 손흥민은 양팔을 벌리며 관중석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부안가가 제일 먼저 달려왔습니다. 손흥민을 껴안았어요. 등을 두드렸습니다. 다른 선수들이 에워쌌죠. 벤치에서도 코칭 스태프가 펄쩍 뛰었습니다. 3대0. 손흥민의 두 번째 골이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바라봤어요. 방금 적은 문장이 보였습니다. 양보할 때는 분명히, 그러나 기회가 오면 반드시 해결한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맴돌았습니다. 새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이건 결과 그 이상이다. 신뢰다. ESPN 기자가 리플레이를 돌려봤습니다. 저 좁은 각도에서 어떻게 넣지? 토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각도가 아니야. 타이밍이지. 저 혼전 속에서 정확히 그 순간을 잡아냈어. 스코어보드 숫자가 빛났습니다. 3대0. 손흥민이 중앙으로 뛰어가며 부안가와 하이파이브 했어요. 두 사람의 손이 마주쳤습니다. 그 소리가 경기장 소음을 뚫고 들리는 것 같았죠. 나는 메모장을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양보는 약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전략이었고 신뢰였으며 결국 더 큰 승리를 위한 선택이었어요. 경기가 끝났습니다. 3대0 완승이었어요. 선수들이 터널로 들어갔습니다. 기자들이 믹스드 존으로 몰려들었죠. 노트북이 열리고 카메라가 켜졌습니다. 나는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런던 본사에서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손흥민 분석 급히 보내라. 오늘 경기 어땠나? 토트넘 팬들 반응 폭발 중. 손가락으로 화면을 넘겼습니다. 트위터가 터지고 있었어요. 미국 스포츠 매체들이 일제히 속보를 올렸습니다. ESPN 아시아 이름이 미국 무대를 흔들었다. 폭스 스포츠 손흥민 2골, 부안가 1골. 완벽한 듀오. CBS 세인트루이스는 무너졌다. 이유는 명확하다. 일본 매체 창도 열었습니다. 아사히 신문 손흥민 활약, MLS 관중 열광. 요미우리 한국 공격수 미국서 증명. 직접 칭송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톤이 달랐어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뉘앙스가 행간에 배어 있었죠. 믹스드 존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안가였어요. 마이크 여러 개가 그를 향했습니다. 땀에 젖은 유니폼, 거친 숨소리. 그가 입을 열었죠. 오늘 가장 큰 차이는 손이었습니다. 기자들이 펜을 들었습니다. 나도 녹음기를 켰어요. 그는 늘 내가 있기를 바라는 곳에 공을 줬습니다. 타이밍을 알았어요. 언제 패스하고 언제 직접 해야 하는지. 저도 그걸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였습니다. 부안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손흥민이 복도 저쪽에서 걸어오고 있었죠. 부안가가 손을 들었습니다. 손흥민도 손을 들었어요. 두 사람이 다가갔습니다. 포옹했습니다. 등을 두드렸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벤치에서 동료들이 박수를 쳤어요.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흥부, 흥부.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흥부 세리머니. 그게 별명이 됐어요. 나는 그 장면을 노트북에 받아 적었습니다. 손가락이 빨라졌어요. 문장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신뢰는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오늘 두 선수는 그걸 보여줬다. 손흥민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기자 하나가 질문을 던졌어요. 개인 타이틀, 득점왕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합니까? 손흥민이 잠시 멈췄습니다. 미소 지었어요. 팀이 있어 가능했고 모두가 함께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나 무게가 있었어요. 기자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박수를 쳤죠.
다른 기자들도 따라쳤습니다. 나도 손뼉을 쳤어요. 휴대전화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영국 팬포럼이 난리였어요. 우린 왜 그를 팔았지? 토트넘이 잃은 건 선수 하나가 아니라 팀의 심장이었다. 레비 회장, 이거 책임져라. 댓글이 초당 수십 개씩 올라왔습니다. 나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기사 마감이 다가왔어요. 그러나 쓸 내용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자정이 가까웠어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 불빛이 어둠을 밝혔죠. 런던 팬 커뮤니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혼돈이었어요. 레딧 토트넘 게시판에 글이 1000개를 넘었습니다. 우린 왜 그를 팔았지?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댓글이었어요. 그 아래 답글들이 이어졌습니다. 토트넘이 잃은 건 선수 하나가 아니라 팀의 심장이었다. 레비 회장 책임져라. 다시 데려와. 손가락으로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분노도 있었고 후회도 있었으며 자조도 있었어요. 그러나 공통점은 명확했습니다. 그들은 뒤늦게 깨달았죠. 손흥민이 무엇이었는지를.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런던 편집장이었어요. 마크, 기사 어떻게 되고 있나? 나는 대답했습니다. 거의 다 썼습니다. 곧 보내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죠.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제목부터 적었어요. 세인트 루이스에서 배운 것, 축구는 욕심이 아니라 신뢰다. 엔터를 눌렀습니다. 본문이 시작됐죠. 오늘 나는 편견을 버렸습니다. 아시아 선수에 대한, 토트넘 출신에 대한, 나이든 공격수에 대한 모든 선입견을 내려놓았어요. 손흥민은 증명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문장이 흘러나왔습니다. 부안가와의 호흡, 양보의 순간, 결정적 골. 하나하나 적었어요. 관중석의 함성, 기자석의 침묵, 동료들의 포옹. 모두 담았습니다. 경기 후 기자회견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한 기자가 마지막 질문을 던졌었죠. 개인 타이틀, 득점왕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합니까? 손흥민의 대답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팀이 있어 가능했고 모두가 함께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 문장을 기사에 인용했습니다. 따옴표를 열고 닫았어요. 그리고 내 해석을 덧붙였습니다. 이것이 진짜 리더의 언어다. 자신을 낮추되 팀을 높인다. 빛을 혼자 차지하지 않고 모두에게 나눈다. 마지막 문단을 썼습니다. 손가락이 멈추지 않았어요. 나는 오늘 오래된 문장을 지웠습니다. 메모장에 적었던 그 편견들을. 아시아 선수는 무너진다는, 팀워크는 희망 없다는. 모두 거짓이었어요. 축구는 욕심이 아니라 신뢰였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의 이름은 한국, 손흥민이었습니다.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저장 버튼을 눌렀어요. 편집장에게 파일을 보냈습니다. 전송 완료 메시지가 떴죠.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세인트 루이스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죠. 오늘 경기장에서 본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손흥민의 슛, 부안가의 포옹, 관중석의 함성.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그러나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25회 축구를 취재하며 느껴보지 못한 떨림이었습니다. 나는 오늘 단순한 경기가 아니라 철학을 봤습니다. 승리의 방법을, 팀의 의미를, 신뢰의 가치를.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손흥민이 서 있었어요. 내일 아침 내 기사가 런던 전역에 배포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읽을 것이고 토론할 것이며 어쩌면 후회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어요. 중요한 건 나 자신이 변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